브랜드 캠페인 사례로 알아보는 디지털 시대 브랜딩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소개를 하게 될 거고, 이후에는 브랜드와 브랜딩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브랜딩 캠페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유진입니다. 저는 현재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매드업에서 시니어 카피라이터, 그리고 패스트 캠퍼스의 계열사인 제로베이스에서 카피라이팅 실습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중구광장이라고 하는 소식지의 편집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강동구와 함께 스타트업 마케팅을 돕는 멘토 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광고를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디지털 미디어를 전공을 하면서 디지털 광고 분야의 영향을 상당히 키워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2010년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이 외에도 법무부라든지 여수엑스포, 이노션, 퍼플프렌즈, 그룹 IDD라는 회사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쪽도 제가 취미 활동으로 좀 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또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도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업무를 진행했던 기업하고 브랜드들을 좀 간략하게 모아봤는데요. 대략적으로 제가 한 최근 5, 6년 안에 접했던 브랜드들이고, 무신사라든지, 배민이라든지, 코카콜라, 한화, 이케아 등 좀 각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본 기업들이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이러한 기업이나 브랜드들을 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나 문장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먼저 브랜드는 뭘 의미하는지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사전적 정의들이 있지만 여러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하지만 간략하게 정의를 좀 내려보자면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경험을 통한 인식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브랜드 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네이밍이라든지 기호, 디자인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죠. 우리는 흔히 그거를 BI라고, 즉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지향점을 슬로건이라는 카피라이팅을 통해서 알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하모니를 이루고 시너지를 이뤄서 브랜드를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브랜드라는 개념을 확립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들을 하나하나 요소를 반영해서 정의하고 고객들의 머릿속에 지속적으로 낙인을 찍는 전략을 브랜드 전략 또는 브랜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브랜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브랜드, 브랜딩, 한 글자 차이인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에 ing를 붙이면 브랜딩이 되는데요. 아마 브랜딩에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다양한 서적이나 전문가들이 정의해 놓은 그런 정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브랜딩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나온 정의를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브랜딩은 시장에 당신의 제품과 똑같은 제품이 없다는 인식을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만들어 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브랜딩은 우리가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기 때문에 ing를 붙인 거겠죠.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우리 제품의 이미지를 하나의 문장 또는 키워드로 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이란 우리가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점은 브랜딩은 절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기 좀 어렵다는 거죠. 만약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너무나 매력적인 경우에 아니면 이미 시장에 없었던 정말 신생, 새로운 그런 서비스일 경우에 소비자들이 너무나 매력을 느껴서 짧은 시간 안에 브랜딩이 되고 알려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는 그러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를, 평균적인 경우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브랜딩은 하나의 브랜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동적인 이미지를 주입했을 때 명확한 인식이 소비자 내부에서 일어나면서 마치 낙인 찍히듯 정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브랜딩의 과정은 어떻게 전개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를 보시면 제가 5가지 과정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브랜딩 과정에서 브랜드 차별화, 그러니까 차별점을 분석하는 일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보통은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분석할 때 다양한 기법들을 좀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그 기법들이 뭐 STP 전략, 그러니까 뭐 시장 세분화를 하고 타겟팅을 하고 포지셔닝을 하는 그런 전략이죠. 그리고 스왑 분석, 뭐 강점, 약점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는 방법들, 그리고 포피 같은 기법들을 예전부터 활용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브랜드가 뭐 이미 시장에서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경쟁사와 어떤 뚜렷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내고 좀 더 유리한 지점을 만들고 발굴해서 우리의 마케팅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차별점을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별점을 분석할 때 이러한 기법들 활용도 중요하지만 브랜드가 지금 어떠한 생애주기에 있는지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브랜드도 뭐 제품 생애주기 같은 것들도 아마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처럼 브랜드도 태어나고 점차 성장하고 성숙되고 그리고 쇠퇴하고 이렇게 브랜드가 끝나는 그런 생애주기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브랜드가 시작하는 브랜드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를 쌓았는지 뭐 또는 성숙기를 넘어서 하락세에 접어든 브랜드인지 브랜드의 현 상황을 분석하는데 이러한 생애주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가 지금 어떠한 생애주기에 있는지 같은 것들도 같이 분석하면 좋겠죠. 우리가 브랜딩을 하게 될 때 정말 새롭게 런칭하는 신규 브랜드나 아니면 이전에 브랜딩을 진행을 했더라도 브랜드 철학이라든지 브랜드 자산이 굉장히 탄탄한 브랜드의 마케팅을 전개하게 된다면 너무나 운이 좋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그런 경우들이 흔치 않습니다. 물론 신규 브랜드를 론칭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프로세스를 충분히 그냥 바로 적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는 이미 기존에 우리의 브랜드가 이전에 어떤 캠페인을 전개했는지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고객들이 지금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예상해 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가 신입으로 입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새로운 브랜드의 마케팅에 도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중간에 이해를 하고 기존의 브랜딩 자체가 뭐 오류가 없다라고 한다면 브랜딩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톤앤매너에 맞춰서 계속 일관성 있는 브랜딩을 전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용하고 싶은 구절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인데요. 손자병법에서 나온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는 자기 자신, 브랜드의 현재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브랜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아무래도 타겟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역으로 이렇게 소비자의 성향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의 타겟들을 조금 더 명확하고 뾰족하게 정의하고 분석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타겟들, 뭐 예를 들면 뭐 MZ세대, 2030 여성, 뭐 아니면 3050 남성,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게 되고, 뭐 어떤 직업군에 있던지, 뭐 어떤 삶을 살고 있던지,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소비 트렌드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의 캠페인, 우리의 브랜딩 캠페인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나 뭐 타겟들의 성향이나 취향이 좀 뾰족한 경우들이 있죠. 뭐 취미 같은 것들을 활용한 그런 브랜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명확한 브랜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타겟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차별점을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앞서 뭐 이야기했던 뭐 다양한 전략들을 적용한 이론적 접근보다도 타겟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차별화 포인트를 잡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타깃에 대한 점을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뭐 좋았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B급 정서를 꾸준히 브랜드 이미지, 중심 메시지로 활용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 이러한 B급 문화들에 반응하는 타겟들이 명확히 있다. 우리의 그 캠페인에 반응하는 타겟들이 명확히 있다라는 수요가 있다라는 분석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런 캠페인을 전개했고 그래서 초기부터 이런 B급 문화라든지 B급 광고에 목이 말랐던 소비자들의 그 관심을 좀 자극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초기부터 배달의 민족의 브랜드 정체성이 굉장히 빠르게 확립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달의 민족은 이걸 활용을 해서 배짱이라는 팬덤을 만들어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더 성장을 해가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 배달의 민족 사례처럼 타겟들이 캠페인의 경험을 즐기고 그리고 서비스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추후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추천하는 자발적 확산 효과까지 누릴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마케터들이 원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브랜딩이란 우리가 차별화된 브랜드 컨셉트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거를 고객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인지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앞서 브랜드 분석부터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의 변화나 시장의 변화, 그리고 또는 트렌드가 달라지면서 조금씩 브랜드가 지향하는 컨셉트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도 같은 캠페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마케터들은 피로도라고 하는데 같은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이런 타겟들은 캠페인에 대해서 좀 질린다, 피로도를 느껴서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생겨요. 여기서 소비자들이, 타겟들이 이탈하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금씩 변주를 주면서 소비자들은 재미를 느끼게끔 하는 그런 브랜딩 캠페인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같은 캠페인, 성공한 캠페인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후속 캠페인으로 계속 변화를 주는 것들이 그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일관성과 지속성입니다. 뭐 브랜드 저널리즘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되기도 해요. 브랜드가 일정한 철학을 유지하면서 브랜드 자산을 만들어 가다 보면은 이 브랜드가 갖는 신뢰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믿고 사는 브랜드, 믿고 보는 브랜드, 이런 식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하게 되죠. 마케터들이 가장 원하는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브랜딩 활동을 통해서 마케팅에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흔히 마케팅과 브랜딩을 혼동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봤을 때는 브랜딩도 마케팅 방법의 한 갈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이란 용어와 뭐 혼용하거나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브랜딩은 조금 더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
이고 마케팅은 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실적을 낸다거나 매출을 내는 활동들을 어,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또 초개인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의 브랜딩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퍼스널 브랜딩이라고도 하죠. 뭐 예를 들면 유튜브를 운영을 한다라든지 개인 SNS를 통해서 자신의 뭐 취향이라든지 자신의 가치 같은 것들을 계속 어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랜딩 사례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사람에 대한 브랜딩이라고 해서 뭐 사물이라든지 서비스의 브랜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똑같지도 않죠. 그렇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사례를 접하는 것은 매우 추천드리고 싶은 스터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조금 크고 작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브랜딩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브랜딩 캠페인 사례로는 글로벌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모두들 너무나 잘 아는 브랜드죠. 애플인데요. 애플의 정체성은 아마 초창기부터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가장 잘하고 있는 점은 지금까지도 이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97년도에 있었던 스티브 잡스의 연설 속에서 애플의 변하지 않는 중심 가치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장표에 정리를 해뒀는데요.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잡스가 생각한 마케팅의 본질은 가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브랜딩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이키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나이키 역시 굉장히 좋은 브랜딩 사례로 늘 꼽히는 브랜드입니다. 나이키는 광고에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수들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스포츠의 역사나 스포츠 정신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나이키의 최근 광고까지도 항상 그래 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키의 가장 유명한 슬로건 Just Do It도 역시나 스포츠 정신에서 입각해서 나온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애플의 얘기로 돌아와서 애플의 핵심 가치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에 있다고 스티브 잡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의지,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진보시킨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게 애플의 본질이고 애플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러한 가치를 전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사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변화시킨다는 건 사람들이 좀 더 세상을 아름답고 편하게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잡스가 학생 시절부터 타이포그라피에 집중을 하면서 미학적인 것들을 탐닉을 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좀 더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애플의 제품에 반영했다는 건 이미 애플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팬들이라든지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애플 제품은 사실 출시될 때마다 혁신이라는 단어와 가장 친밀했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조금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이들이 열정을 발휘해서 애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중심 메시지인 다르게 생각하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혁신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강조했던 스티브 잡스가 강조를 했던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일들도 브랜딩 캠페인화를 해서 꾸준히 일관성 있게 지속을 해왔습니다. 이를테면 가장 열정적인 삶을 보여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스티브 잡스겠죠. 스티브 잡스의 사후에
이 열정적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를 애플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사후 10주기를 맞아서 진심이 담긴 애플만의 방식으로 그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브랜딩 캠페인으로 그를 추모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죠. 스티브 잡스의 삶과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들을 되돌아보게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항상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던, 그리고 이것을 몸소 증명을 해온 잡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애플이 가진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끔 하는 브랜딩 캠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더 맥, 맥의 뒤에서 라는 캠페인에서는 맥북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모습들이죠. 노트북 뒤에서 정말 열일을 하면서, 저도 이 장표를 만들 때 굉장히 머리를 짜내면서 막 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애플도 이러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모습들을 브랜딩 캠페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후속 캠페인으로 이러한 애플과 함께 자신의 분야에서 위대한 일을 해낸 성공한 사람들을 조명하는 캠페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속하고 있는 브랜딩 캠페인의 컨셉트와 메시지를 좀 더 공고히 하는 효과를 누렸죠.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사용되고 있는 빅모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빌리 아일리시라든지 퍼렐 윌리엄스, 그리고 레이디 가가, 그리고 유명한 과학자죠. 제인 구달, 그리고 무라카미 다카시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조명을 하면서 이들이 이뤄낸 위대한 업적들을 보면 이들이 마냥 기다리거나 남이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에서 탄생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업적을 이뤄내는지 애플과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혁신적 도구이자 조력자로서의 애플 디바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평범한 직장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들, 브랜딩 캠페인도 꾸준히 전개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가장 이 애플의 기기를 많이 다루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기기와 생태계를 활용해서 이 직장인들이 멋진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 평범한 사람들도 애플을 통해서 다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캠페인은 애플 at Work 캠페인인데요. 무엇보다 애플은 사람들이 편한 환경에서 놀랍고 혁신적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애플의 정체성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애플은 신제품을 매년 출시를 하고 있죠. 이런 신제품이 출시될 때에도 새로운 캠페인에 당연히 돌입하게 되겠지만 애플이 이어가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타이틀은 다르겠죠. 하지만 애플이 가져가고자 하는 Think Different라는 브랜드 정체성은 퇴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한 중의적 메시징을 통해서 다양화를 만들고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역시나 주목할 점은 앞서 브랜딩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를 했던 일관성과 지속성입니다. 애플은 정말 이 오랜 세월 동안, 벌써 한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브랜딩 캠페인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팬덤을 형성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애플하면 떠올리는 가치라든지 철학 같은 것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좋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선 이러한 좋은 브랜딩 캠페인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이러한 브랜드들, 뭐 애플이라든지 나이키 같은 브랜드들은 상당히 빅 브랜드고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작은 브랜드들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시작하는 신규 브랜드를 라든지. 그래서 지금까지 빅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 다음은 조금 더 작은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사례로는
요즘 굉장히 스몰 브랜드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스몰 브랜드의 뭐 브랜딩 사례를 조금 접목하는 거대 브랜드도 오히려 생겨나고 있을 정도로 스몰 브랜드가 굉장히 트렌디한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스몰 브랜드들, 신규 브랜드들이 주목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모베러웍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이들의 브랜딩 캠페인 사례는 정말 참고할 만하고 공부할 만한 사례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모비스 그룹에서 만들어낸 브랜드인데요. 이들은 정말 처음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히스토리가 좀 재밌는 점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탄생하지 않은 단계부터, 그러니까 브랜드가 생겨나지 않은 단계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점이죠. 이들의 시작은 이렇게 독특하지만 애플의 사례하고 비슷하게 좀 찾아볼 수 있는 비슷한 면모는 이들의 중심 메시지는 계속 명확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전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우선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들은 라인 프렌즈 출신의 정말 브랜딩 꾼들, 브랜딩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디자인적으로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생각한 그 일에 대해서 좀 재조명하는 방식을 브랜드에 적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 스몰 워크, 빅 머니를 주창을 하면서 일하는 방식, 기존의 일하는 방식의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험에 돌입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실험을 단순하게 본인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출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모티비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여기에 다양한 과정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면서 브랜드를 점차 그 브랜드의 다양한 그 조각들을 붙여서 브랜드를 만들고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정말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의 9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케팅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고 뭐 10%는 신규 창업자들이라고 하던데 이들이 팬덤을 형성하면서 팬덤의 이름을 모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팬덤을 형성을 하고 이들의 그 모베러웍스의 세계관을 만드는데 굉장히 일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광고를 하다 보면 완벽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고자 하는 욕심들을 다들 가지게 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완벽한 브랜드보다는 조금 빈틈이 많은 브랜드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이게 왜 그렇냐고 한다면 사람들은 완벽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조금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채우고자 하는 니즈를 발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베러웍스는 사람들의 그러한 성향을 잘 긁어서 만들어낸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들은 인류학 마케터라고 하는 생소한 직함까지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의 삶과 생각에 좀 더 집중하는 브랜딩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주위에 있는 모베러웍스의 주위에 있는 모쟁이들은 브랜드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탄생과 성장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브랜드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인의식이라든지 그리고 약간의 동료애 같은 것들을 이들에게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이들은 팬들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 과정에서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이들만의 뚜렷한 색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잘 분석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점은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법, 일의 생산성에 대한 고민들을 현대 직장인이라면 정말 누구나 하고 있다라는 점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아무래도 그동안 되게 무심하게 당연한 듯이 일을 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겨왔죠.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모베러웍스는 자신들이 정의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이들에게 강점이 있는 그래픽 디자인이라든지 다양한 뭐 굿즈 생산, 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산적으로 그리고 적게 일하면서 효율적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 재직할 시절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 너무 많았던 회의들 그리고 너무너무 많았던 아젠다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 많은 아젠다들이 정말 싫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주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는 프리워커의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들여다보고 통찰하는 가벼운 접근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와 굿즈가 생겨난다는 게 이들의 또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아젠다를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노 아젠다가 쓰여진 티셔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런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주체적인 삶을 정의하고 그걸 활용해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캐릭터도 만들었는데요. 모조라고 하는데 이 모조가 가진 특성이 사실은 타겟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미러링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조를 보고 귀엽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투영해 보기도 하죠. 그리고 이들이 전개한 브랜딩 캠페인을 보면 정말 요즘 트렌디한 요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전개한 또 활동 중에 배민 출신 이승희, 김규린 마케터가 만든 두나띵 클럽이라는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들이 원했던 점은 최근 트렌드로 떠오른 느슨한 연대의 가치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두나띵 클럽은 이름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한 그런 클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물론 이들도 굉장히 본인들의 일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베러웍스는 두나띵 클럽을 한 시즌의 캠페인 컨셉트로 잡았어요. 중심 메시지와 벗어나지 않는 결이 같은 메시지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한 준비물들을 굿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맞춰서 5월 1일에 맞춰서 홍대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 것도 브랜딩 캠페인 컨셉을 공고히 하기 위한 철저한 계산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브랜딩 캠페인에서 이런 빼놓을 수 없는 전략이 바로 오프라인 캠페인인데요. 이들은 브랜딩 캠페인에서 관련해서 실행할 수 있는 트렌디한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디지털적인 브랜딩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죠. 유튜브라든지 SNS 같은 매체들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세바시 같은 다른 매체들에 출연을 해서 자신들의 브랜딩 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베러웍스를 보면 역시나 오랜 시간 동안 일관된 메시징을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좀 참고할 만한 좋은 스몰 브랜드의 브랜딩 캠페인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마케팅 사례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오롤리데이 같은 브랜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롤리데이의 브랜드 마케팅 방식은 많은 마케터들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마케터들의 마케터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 역시 마케팅 과정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는 실험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스몰 브랜드들은 사실은 시장을 정하는 일들, 그리고 브랜드를 차별성을 찾는 일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케팅 과정에서 대리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스몰 브랜드의 브랜딩과 마케팅을 전개를 해야 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스몰 브랜드의 마케팅만 중점적으로 하는 에이전시도 속속 생겨나고 있죠. 이렇게 사례를 모아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공적인 캠페인의 비결은 사람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방문했던 에드아시아라는 마케팅 컨퍼런스에서도 많은 광고인들이나 마케터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사람에 집중하는 걸 정말 중점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들, 성공 사례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의미 있는 브랜딩이 탄생하게 되기 때문이죠. 앞서 이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봤듯이 정말 좋은 브랜딩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수한 브랜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